금원기업 신입사원 채용에 불법으로 청탁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면접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지수와 수연. 인턴 지원 대학 졸업하고 처음이죠. 난 마지막이요. 나한테는 저 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바로 언론사 매일한국의 면접이었는데요. 기자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시민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낭만적이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게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게 언론과 기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연과 달리 지수는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제 좌우명은 팬은 총보다 강하지만 밥은 팬보다 강하다입니다. 밥벌이를 위해 기자가 되겠다. 뭐 그런 거예요? 네, 기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직업 아닙니까? 밥이 세상 무엇보다 우월하다는 팩트를 알게 된 이상 기자가 되겠다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기자의 정의입니다. 엄마, 어떻게 나 붙었어? 이 사람들 미쳤나 봐. 날 왜? 그러게. 근데 어디라고? 그게 그렇게 다가온 첫 출근 날. 인턴들은 바쁜 사무실에서 스스로 일을 찾아 나섭니다. 아싸리 안 맞았어.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준혁. 기자인데도 글을 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무 시간이 끝나고 회식에 겨우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 이씨. 야 이제는 장부장이라고 불러야 되네. 아니 뭐 이거 부끄러워할 거 없어. 부끄럽지 않은데요? 지가 무슨 트럼프여 시진핑이야. 연병하고. 그때 회식 자리에 나타나는 국장. 축하해. 맞습니다. 예, 국장님. 그래. 아니. 왜? 이번 정기 인사에 불만이 많은 거 알아? 내일 당장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다 하더라도 10년은 거기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쓸 줄 알아야 그게 진짜 기자지. 자, 내가 오늘 띄우면 용서가 잘 안 되네요. 야 정세준. 예, 영성한 이 똥딱 개새끼. 너이 새끼 너. 가만히 있어. 사람들은 우리를 기자라고 부르지만 여기는 그냥 회사다. 이게 지수가 입사한 매일한국이었습니다. 수수 좀 작작 잡아. 안쓰럽지도 않아. 요즘 애들 우리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 어? 야, 인턴 면접에서 밥은 팬보다 강하다가 지 좌우명이라고 하는 애도 있다니까? 똑똑하네. 심지어 경호쟤는 특종 노래를 부르더니 진짜 특종을 물어왔다니까? 금원 기업이면 합격자 전원이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그거? 의원님 개인 청탁 명단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매일 한국이지. 밥은 먹어가며 일해요. 경호부 순진한 놈이 배시시 웃더라고. 철없이 까불다가 밥줄 끊길 수 있다는 경고라는 걸. 그 수습이 내가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 다음 날 국장과 면담 시간을 갖는 인턴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우리 매일한국 수석 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턴 기자님들 내 꿈 이뤄줄 수 있겠죠? 네. 네 인턴 모두 정규직 전환이 절실했는데요. 디지털 뉴스부 교육 담당 선배 얘기 혹시 들었어? 아니, 누군데? 한준혁 선배 수습 때부터 레전드였지. 한준혁?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런 인턴들 교육을 준혁이 담당하게 됩니다. 아, 자기가 이지수구나. 밥은 팬보다 강하다. 죄송합니다. 에이, 죄송하긴 뭐가. 틀린 말 아니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면접관들이 좋아할 말은 아니라는 게 문제지. 문제요? 곧다고 말을 하고도 졸업 첫 해에 인턴에 합격을 했으면 뭐요? 금수저? 아님 황금배? 오수연. 부끄럽지만 제일 연장자 맞습니다. 오, 아니야. 나이는 절대 문제되지 않아. 문제는 출신 학교겠지. 경력직 수연이 또 인턴을 하게 된 이유는 학력이었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지막 문을 열 수 없는. 준혁은 수연의 미래를 예감합니다. 준혁이 그 일이 한 5년쯤 됐나? 6년 됐습니다. 착실하게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낚시질을 한다면 이제 그 디지털 뉴스부에도 새바람이 불 기다. 근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는 알고? 되도록 자극적인 타이틀을 단.
선배,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오늘 저녁 시간 되십니까? 이후 윤경을 만난 준혁. 밥 먹으러 가자. 인턴 중에 오수연이라고 있잖아. 걔 물건이야. 수연은 이미 회사 내에서도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인천이면 걔는 어때? 바비 팬보다 강하다. 지수는 준혁에게 노골적인 반감만 드러내는데요. 이제 제 앞에서 밥 얘기는 그만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졌니? 휴게실 가서 먹지. 여기서 왜 그러고 있어? 우리 때는 일단 밥 먹을 시간이라는 게 없었는데. 아휴. 뭐 그때 지수는 수연을 마주칩니다. 예쁘다. 기왕이면 예쁜 이름 하나 지어줘. 수수와 어때? 수연이의 수, 지수의 수. 퇴근 후 수연은 준혁을 따로 만나고 바로 본론부터 꺼내는데요. 혹시 매일한국에 저처럼 지방대 출신이 있나 해서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 문은 열리지가 않네요. 근데 그 다음은 너도 잘 알잖아. 대답을 듣고 눈물을 보이는 수연. 다른 건 하나도 해놓은 게 없어서. 최소한 사회부랑 우리 부서에서의 평가는 네가 탑이야. 준혁은 그런 수연을 위로하고 존경하는 선배한테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런 그들을 지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너 나한테 일 배우고 싶다 그랬지? 네. 야, 똑바로 해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연과 헤어지고 회사로 들어간 준혁. 언제까지 그 호렘의 냄새 풍기면서 살 거야? 국장을 마주치고는 예전 일을 떠올립니다. 형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봐라, 사장이 직접 지시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같은 밥 먹고 사는 식구를 팔아먹고! 야, 보고도 없이 네 마음대로 고수도 잡혀 찍고 쳐주려고 한 거야? 이후 윤경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국장. 검찰 수사 이미 다 끝났을 겁니다. 엄청난 특종에도 분위기는 영 별로인데요. 대기업과 국회의원이 엮여 스케일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윤경의 미완성 기사를 들고 국장은 15층으로 향하고 15층은 엘리베이터로밖에 못 올라간다고. 다 못 썼다는 거 거짓말이지. 제보자는 분명 수습에 가까운 지인일 테고. 아서라, 내가 무슨... 이거 어느새 이렇게 됐네. 우리만 조용히 하면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모를걸. 침묵은 금이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해요. 준혁의 기사를 국장이 멋대로 수정했던 건데요. 그 일로 준혁은 선배 PD를 잃었고 그 남자의 딸이 바로 지수였습니다. 지수가 준혁에게 적대심을 드러냈던 것도 모두 이 일 때문이었죠. 눈물은 아래로 떨어져도 숟가락은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아니, 근데 웬 곰탕 못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곰탕 식은 맛 없어. 음식 매운 사람한테 예의도 아니고. 나 관내 업소에서 찔러주는 꾹돈 안 받는다고 왕따 당한 적이 있었잖아. 나 솔직히 몇 번 받았어. 응? 할 수 없네. 이름에 광은 한번 내줘야지. 야, 이거 한술 뜨지도 않고 이거 다 식어버렸네 이게. 혹시 먹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예전 일을 떠올리던 준혁은 경찰서 앞에서 경우를 발견합니다. 수습이 피해 입을까 봐 뭉개고 있는 거잖아. 지랄. 내 속 알아주는 건 한준혁밖에 없네. 생각보다 여러모로 빡세지? 폭로가 늘 아름다운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 그게 팩트 체크야. 네 친구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 네 친구가 금원기업 직원이야? 그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경우의 취재를 돕게 된 준혁.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라도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확인하는 거니까. 두 사람은 함께 제보자인 경우의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소희야, 문건 출처가 어딘지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작성했어. 내 자리가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는 인사팀 선배 자리였대.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인데 이상하게 기쁘지도 않고 기대도 없었어요. 근데 점수가 20점밖에 안 나왔는데도 덜컥 합격을 시켜주더군요. 열심히 취재해서 잘 보도할 겁니다. 데스크 허락 떨어졌다. 그리고 사장실에서 보도 허락까지 떨어지죠. 검찰 조사 중인 인사팀 직원이 작성한 고수도원 개인 청탁 명단 원본입니다. 우리 경우 내내 이거 구하러 돌아다닌 거야? 경우가 친구와는 아주 잘 뒀네. 그 덕에 우리 경우 머리도 올리게 생겼고 수습 떼고. 고수도원 건은요? 오늘 찍어서 내일 조간에 시키기로 했습니다. 의혹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지 뭐 사실 규명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아휴, 귀찮아. 쏜고. 그런 준혁에게 다가온 지수.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요. 준혁은 지수의 노골적인 적대감에 대해 묻는데요. 수연 언니랑 둘이 여기 왔던 거 봤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선배가 수연 언니한테 한 말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아니 기자가 확인된 사실도 아닌 걸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배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지수는 답을 주지 않고 먼저 일어나 버립니다. 쇠준은 없냐? 아버지 환자야. 그것도 간 질환 환자. 아버지 어떤 사람이었어? 네 아버지는 참 뜨거운 사람이었다. 아무 생각 말고 너 자신이나 돌보고 살아. 다음 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경우의 보도. 국장까지 나서서 경우를 칭찬하는데요. 고생했다. 제가 아니라 최 기자가 다 한 건데요, 뭐. 잠시 후 국장이 준혁에게 점심 식사 자리를 제안합니다. 점심 먹으러 가시죠. 인턴 마지막 날인데 다 같이 근사한 데 가서 먹자. 뭐 먹을래? 아이 뭐. 점심 식사 중 국장은 수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걸리는 게 하나 있어. 오수연이라고. 그런 애를 입사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우리 매일 한국 이름이 있는데. 솔직히 회사에서 기자를 뽑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모든 말을 듣고 있던 수연. 네가 책임지고 오수연이 이름만 도려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혁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인턴들 다들 회의실로 집합해. 한때는 나도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 때가 있었어. 너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은 뜨거우니까 그 불 끄지 말고 더 뜨겁게 끓었으면 좋겠어. 살아남은 자가 그냥 잘 살아남은 거야. 월급쟁이들 안 잘리고 버티면 성공이지. 굳이 착한 척, 센 척 할 필요 있어. 그날 저녁 준혁은 윤경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나한테 수연이만 도려내래. 누가? 인턴이 옆에서 직접 들었다고? 인턴 전화번호 알지? 전화해서 오라 그래. 그런데 수연이 당직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은 선배가 오늘 디지털 뉴스부 당직인데 갑자기 뭐라고? 준혁은 이 모든 상황에 화가 납니다. 마지막 날인데 기왕이면 제가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 바뀌거나 문제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뭐 인턴한테 당직을 맡겨? 인성 쓰레기인 줄 알았지만 심하다 진짜. 기사 땡큐다. 어? 아우 됐어. 이게 뭐라고. 어이, 진짜 이놈의 회사 이씨. 먹다가 식었으면 다시 끓이든가 해야지. 푹 좀 식었다고 상 엎어버리는 건. 그래서 옛날에 책임 못 진 일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지면 되는 거고, 다시 펜 떼주고 뭐라도 휘갈길 때 기사 끝에 한준혁 이름 석자 책임지고 쓸 자신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곰탕을 못 먹은, 아니 안 먹은 이유가 뭔 줄 알아? 금방 까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책임지면 돼. 그냥 만도 그걸 원할 거고. 자, 진작에 이실 죽고 했어야 했는데. 김영사가 다음날 미안하다면서 이미 변상을 했다고. 에? 더 무식한 기레기 놈이 다양하게 배우고 산다. 고마워. 아직 회사지? 준혁은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남기고 선배 덕분에 좋은 기억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연을 만나러 회사로 들어가려는데요. 최근에 오수연 씨가 자살을 시도할 만한 이유나 조짐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투신을 해? 예, 기자님, 회사 인턴이요. 여보세요? 야 준혁아, 야 저 큰일 났다. 수연이가 제 앞에서 떨어졌다고! 걔가 자기 유서를 온라인 기사로 배포를 해버렸어. 그렇게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매일 한국. 김밥 잘 먹을게. 그래 그럼 나 먼저 간다. 수고해. 왜 안 됐어?
죄송합니다. 꿀 마시면 아무것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재현이 인턴한테 저녁 당직 맡겼다는 게 사실이야? 공식 반응을 누구 명의로 낼지 싸우고 앉았다. 국장도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국장이 한 말 애들이 다 들었다고요. 행여라도 그런 얘기 안 했지? 국장은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기 급급했고 그거 알고 있는 건 인턴들밖에 없네? 계속 있다고. 조용히 있어. 준혁은 그런 국장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못난 선배들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고생 많았지. 내가 너 책임지고 진짜 기자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선배도 나쁜 기억들은 다 잊고 다시 돌아와 주셔야 해요. 기자를 뽑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온라인 별똥대로 쓰다 버릴 거 굳이 왜? 그저 이 정도는 흠도 아니죠? 잠시 후 국장을 만나러 온 인턴들. 그 내달부로 정식 수습기자 발령이 난 상태였어요. 국장은 정규직 자리를 빌미로 인턴들의 입도 막으려 합니다. 이 감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수연 씨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알고 있는 사람 없어?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언제라도 날 찾아와요. 다들 모여봐봐. 당분간 온라인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송고하는 일도 금지합니다. 뭐 포털이 됐건 뭐 홈피가 됐건 마지막으로 이재은 씨 일단 심할서부터 써봐. 유서. No pain, no gain이란 말은 이 땅에서 희망 고문이자 환상이다. 취업난에 시달리던 청년들은 모두 수연의 유서에 공감했죠. 꿈은 가혹한 형벌이기에 연명치료 같은 삶을 거부하려 한다. 아무것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다. 아니요, 틀렸어요. 그런 준혁에게 다가오는 지수. 수연 언니는 자살한 게 아니에요. 타살당한 거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선배 역시 왜라는 질문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한준혁입니다. 남영사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인턴 응시할 때 원서에 썼던 것밖에 없어서요. 문제는 포털 시검인데 아직 일이 그대로죠? 아, 네. 빨리 새로운 이슈가 올라올 텐데 그 빈소 시끄럽지 않게 교통정리나 좀 잘해주세요. 성아, 예. 너그 부서라도 그 다들 문상 가리. 게다가 인턴들은 장례식 참석도 금지당하는데요. 괜히 조명받고 시달려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정말 다들 안 갈 거야? 부장이 가지 말라 그러잖아. 지수는 이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 실수라도 하면 회사에 타격이 클 거야. 빈소 확인 후 부고 기사를 작성하던 준혁. 마음이 안 좋아 차마 기사를 올릴 수가 없었는데요.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 왜 하필이면?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기자 서 있는 바로 거기서 뛰어내린 거 알죠? 기본적인 예는 다 하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우의 보도가 오보라는 뉴스까지 흘러나옵니다. 가짜 기사나 쓰는 기레기랑은 말 안 섞어요. 무죄 받았으니까 고수도 쪽에서도 옳다거나 싶어 엄프를 하는 것이고. 벌써 정정보도 올라왔어. 지금 기사 송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 국장밖에 더 있어? 고수도 친척들일 수도 있대. 경우는 이 상황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죠.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지는 거지. 네 끝발에 무슨.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체크했어야 했는데. 안 그래도 인턴 일로 선배도 속 많이 상하실 텐데 저까지 아무리 그래도 왜 그런 선택까지. 이후 준혁은 부고 기사를 올리기 위해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데요. 누가 죽였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깨닫고는 작성하던 기사를 전부 지워버립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수연이와 잘 작별하는 것이었다. 수연이 부고 기사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잠시 후 장례식장으로 향한 매일한국 기자들. 엄마랑 동생밖에 없다지만 그래도 너무 쓸쓸하네. 학교 친구들인갑니. 미쳤어. 뭔데 그래? 다른 기자들은 준혁의 기사를 확인하는데요. 아무것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라며 안녕을 고한. 자랑스러운 나의 누나이자 우리 엄마의 착한 딸.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실 분들만 오십시오. 그 기사로 수연의 빈소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죠. 중견 기업은 물론 대기업 인턴 사원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SNS 보고 오셨죠? 그곳에는 지수도 있었는데요. 수연 언니랑 같은 회사 인턴이에요. 그럼 잠시만요.
지수는 아빠와 이별했던 그날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고수도 의원 채용 청탁 비리 처음부터 다시 파자. 그런데 그때 자, 앞으로 가시죠. 이쪽이다.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저희 회사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 내 딸 살려내시오. 사장을 본 수연의 엄마가 눈물을 쏟아내고 내 딸 살려내. 고생하세요. 수습 잘하시고 내일 보시죠. 잠시 후 국장과 단둘이 남게 된 준혁. 네 상가집에서 빨간 육개장을 내주는 줄 아나? 잘 안 상해서 그런 기다. 국장은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을까? 국장에게 분노를 느끼면서도 화를 내지는 못하죠. 이번에도 제가 빚진 건가요? 니캉 작별할 일 있으면 우리 했지까지. 하하하하. 상가집 가야 할 것 같아. 잠시 후 지수를 마주친 준혁. 부장이 여기서 마주치면 사표로 간주하시겠대요. 부고기사 봤어요. 그걸로 선배가 수연 언니한테 한 잘못 퉁치나 싶어 은근 걱정했는데 이제 누가 수연 언니를 죽였는지 알아봐야죠. 또 그 소리야. 당장 장례식만 끝나면 다들 잊어버릴 텐데 선배가 했던 실수도 반복할 순 없잖아요. 지수는 6년 전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6년 전에 선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다 알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잊지 말아야 할 큰 사건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모른 척 외면하고 막 그럴 생각이셨어요? 아버지 때와는 다른 준혁이길 바랐던 거였죠.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다짐하는 순간 삶은 늘 어제의 실수를 상기시켜준다. 아니요, 이건 수연 언니 거예요. 걱정 마 언니. 우리 수수아는 내년에 또 다시 피겠지.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라. 난 언니 이렇게 못 보내겠어. 부고기사로 매일한국은 다시 화두에 오릅니다. 생각보다 회사의 파장이 크건데.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려는 국장. 차라리 우리도 편성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어차피 팔린 얼굴이니 뭐 조명받은 김에 주머니라도 채우자. 이런 큰 이슈에 대한 결정은 결국 사장이 하잖아. 허기삼. 사장은 끝을 알 수 없는 사람? 혹시 저 그림 저 뭐라 그랬죠? 김종현 화백의 데자뷰 아닙니까? 저한테 매일한국은 저 그림 같은 겁니다. 저야 뭐 그림 하나 가격 떨어진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만은 지금 필요한 건 향후 대책이 아니라 향후 행보고요.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때 준혁은 채용비리 취재를 다시 준비 중이었는데요. 탐사 보도. 에? 직접 정정보도까지 낸 국장이 행여나 허락할까? 아이고 참 비밀로 해야지. 국장이 킬한다면 온라인 진보 매체건 개인 팟캐스트건 무조건 보도하는 걸 원칙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계획에 반대하는 기하. 이게 돌아온 거라면 차라리 난 그 전에 안준혁이 훨씬 나. 어쩔 수 없이 기하만 빼고 취재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오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사회부에서 자체 조사하는 걸로 하고. 금원기업 인사과장이랑 담당 검사부터 시작합시다. 그런 준혁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다시야. 수연이 관련 기사 내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야. 바로 수연의 일을 이용해서 조회수를 높이려는 속셈이었죠. 물고기가 골 안으로 들어오면 어부들이 테러를 막고 갇힌 고기들을 때로 걷어올리는 때가 있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준혁. 이걸 인턴들한테 시킨다고? 뭐? 이런 느자가 없는 새끼. 너 시방 부장한테 뭐 되는 짓이냐? 그런 준혁을 기하와 세준이 말려 상황을 일단락합니다. 아까 하려던 말 마저 해봐. 월급쟁이들 안 잘리고 버티면 성공이라던 내 말 틀리지 않았다며. 근데 그 다음 뭐? 우린 명색이 기자잖아. 애완견 노릇 잘했다고 주인한테 이쁨 받고 사는 게 맞아? 준혁의 말을 듣던 기하도 조금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기사도 장사라고 그걸로 돈만 벌면 그만인 거냐고. 여기 들어온 첫날 네가 아니 선배가 하려고 했던 일. 여 수스.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뭔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거 해. 앞에 한두 장밖에 안 쓴 거니까. 그래야 형도 수습딱지 떼고 정식 기자 되지. 형이요? 뭐 의대 나왔지. 근데 형이 나보다 2학번 빨라. 기대할게요.
이제부터 선배가 지난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는지.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결국 문자 하나 띵 놓더라. 하지만 진실에 다가가기는 어렵기만 했습니다. 정말 명단이 잘못된 걸까? 그때 지수의 말이 떠오르는 준혁. 우리 일단 수연이 죽인 놈부터 잡고 시작하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준준혁, 항상 준혁의 편이던 윤경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고 경우랑 먼저 들어가. 너도 국장이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왜?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수연이가 선이고 국장은 악이다라는 식으로 보지 말란 말이야. 그럼? 준혁도 언성을 높이는데요. 뭐라도 좋으니까 다시 시작하라며. 내가 회사를 구하라고 그랬겠냐? 그저도 자신이나 좀 구하라고! 윤경은 준혁이 그날의 아픔에서 빠져나오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영도 데리러 못 갔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좀 살라고.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나가도 결국 깨지고 해지는 건 우리지. 여기 매일한국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죽은 사람처럼 살던 어제가 훨씬 날 뻔했어. 윤경과 헤어지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간 준혁. 왜 때문에? 오래전 헤어졌던 딸이 떠오르는데요. 아니 왜 때문에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랬으면 더 빨리 와서 미안해요 했어야지. 잘못한 놈한테는 사과와 반성이 지혜지. 정신을 차리고 선배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집에는 다들 잘 들어가셨습니까? 못난 후배 때문에 속들 많이 상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세준이 형은 형수님한테 귀 좀 잡혔겠지만 초이 초아 덕에 다른 거 다 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선배들이 제 가족이고 집이었습니다. 수연이에게 선배님들 같은 존재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본은 하는 선배가 되려고 합니다. 못난 늑다리 후배의 사과와 진심을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 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뷰징으로 큰 소득을 얻은 매일한국. 공식 입장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가 뭐래도 장례식엔 갔어야 했는데. 그치? 난 갔다 왔어. 그리고 지수를 불러낸 준혁. 네가 알고 있다는 그거 다 사실이야. 다 내 탓이야. 6년 전 이용민 씨, 서부지검 강현덕 수사관입니다. 파업 시위를 하던 지수의 아버지. 압수수색이라니? 지금 이거 언론 탄압입니다. FD 때 취재사 만나 짜장면 먹었던 시콩업체 대리 이름까지 들먹으면서 겁을 주더라고. 향응 제공받은 거 아니냐면서. 지수의 아버지는 뇌물비리 누명을 쓰며 더 큰 문제에 휩싸였는데요. 제가 이거 책임지고 터뜨립니다. 이 문제를 터뜨리려던 준혁은 기사를 썼고. 야 좋은데? 그 기사를 중간에 국장이 수정했던 거였죠. 이후 준혁은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근데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넌 일단 견디고 버텨. 그렇게 준혁은 지수에게 진심을 전달합니다. 사과와 진심을 이해해 주신다면 미숙이 내서 뵙지요. 제가 사겠습니다. 뭐시여? 귀산하겠다는 놈이 진루다가 늦게 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여? 삶은 계란이고 신문은 계란판이다. 그럼 우린 뭘까? 난 여전히 미숙이었던 것 같아. 나 어제 간만에 집에 들어갔어. 답이 딱 나오더라고. 지금이라도 껍질 깨고 나오면 혹시 알아? 정말 뿅알이라도 될지. 저 그럼 이제 진짜 정식으로 수습 기자 된 거죠? 그래. 이제 진짜 기자로 돌아온 준혁. 그런 준혁에게 선배들도 기꺼이 힘을 실어주기로 하는데요. 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주시죠?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대가. 딱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아씨. 다 쓸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잖아. 이 자식들아. 100만 원짜리 헷갈아 꺼줘. 노력과 스펙이 언제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젠장. 또 헤비네. 내가 진짜 기자라고 명함 들이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거든. 하지만 수연의 죽음은 조금씩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인가? 확장입니다. 조직의 기강과 경쟁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A4 용지 반 페이지 내로 요약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줘. 니들 다 이런 거 하라고 뽑은 거니까.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허쉬팀. 검찰에 있는 친구 만나서 다시 접촉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때 내 살 좀 오려내는 심정으로 내가 앞장서서 기사로 장사 좀 했다. 국장은 인턴들 팀 배치를 지시합니다. 우선은 그냥 자기들 원하는 곳으로 보내줘. 다 이해하는데 그건 너무 오랫동안 담아두지는 마라. 한편 다른 인턴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지수. 우리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뭐? 그러니까 수연이 누나가 죽은 게 국장이 한 말 때문이라는 거야? 하지만 지수와는 생각이 다른 한 인턴. 그리고 솔직히 수연 누나도 좀 그래. 지금 그게 주한이 너 말이 좀 지나치다. 왜 내 잘못도 아닌 일에 내가 불이익을 감내해야 돼? 불이익? 그때 다른 팀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고 애기들한테는 차라리 잘 된 일 아니겠어. 네 내한테 아쉬운 거 있었지? 장재곤이한테 정치부장 달아줘가 네 배 아픈 거 내 다 안다. 디지털 메일 항구 엄성한 편집국장. 준혁은 인턴들에게 원하는 부서를 물어봅니다. 저희 디지털 뉴스부 분위기도 되게 좋고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치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일 좀 결정하자. 네. 전 다른 부서 안 가요. 디지털 뉴스부에 악착같이 남아서 선배가 수연 언니를 위해 뭘 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내가 넌 꼭 내보내야겠다. 그날 밤 금원기업은 업무방해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이해. 잘 듣고. 언더스탠드. 이해해야 돼. 스캡틱. 의심하고 홀드. 잡아라. 사무실에는 지수와 준혁 둘만 남는데요. 말했잖아요. 선배 뭐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그런 지수를 윤경에게 데려갑니다. 사회부에 들어오고 싶다고? 네? 제가요? 근데 또 들어오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지. 뭘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도 없고. 야, 라떼는 말이야. 야, 나가서 취재하라고 하면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들이댔고. 그래, 잘해봐. 혹시 알아. 음주운전으로 달려들어온 아이돌이라도 만나게 될지. 내가 능력은 없지만 널 쫓아낼 이유는 있더라고. 감정 낭비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취재를 하시고 기사를 쓰세요. 그리고 기자가 되시라고. 준혁의 말에 다시 아버지를 떠올리는 지수. 선배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넌 제대로 배우고 열심히 익혀서 진짜 기자가 되라고. 내가 맘만 먹으면 못 쓸 줄 알아? 젊었을 때 꿈이 방송국 PD였어? 꿈 무슨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짜자자잔 생일 축하합니다. 예뻐? 이쁘다. 그래도 젊었을 땐 다른 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뭐 그런? 아빠는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만이야. 뜨겁게 끓어오르는 일. 한준혁 당신 이름 석자밖에 없어서 이러는 건데. 핑계 대지 말고 기사를 쓰라고? 준혁은 다시 조사를 위해 검사 친구를 만납니다. 고수도 건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직권남용이나 제3자 뇌물수수 같은 걸로 걸었어야지. 그쪽으로는 혐의를 증명할 만한 게 없었나 보지. 뭐? 뒤에서 짝짝꿍 같은 건 없었다.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 명단이 오염된 게 아니네. 단지 명단 주인이 고수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고수도 담당 검사 어떻게 다시 한번 접촉할 수 있는지 알아봐줘. 사회부 선배 기자인 경우를 만난 지수. 오다가 주워온 거 아니고 제 피 같은 거 500원 주고 뽑아온 거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수장 맞으니까 부담스럽더라도 그냥 그래야냐고 드세요. 경우가 무슨 경우건 간에. 최경우입니다. 최악이 아닌 최선의 경우. 아, 네, 저는 매일 항복. 에? 어쩐지. 좋은 선배 만난 거야. 어? 뭐 앞으로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때 사건의 냄새가 풍겨옵니다. 음주는 맞지만 뺑소니도 아닌데 그림은 담지 맙시다. 음주 사고도 사고지만 운전자 바꿔치기면 엄청 큰 죄잖아요. 아니 정황만 있으니까 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문제는 니네 메일 항구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정정 보도를 딱 그 타임에 맞춰서 내보내냐고. 마치 재판에 무슨 영향이라도 주겠다는 것처럼. 정정 보도를 처음으로 쓴 날이 기사를 내기로 결정한 날이라는 건 국장이 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 준혁도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탤런트 정태영. 정철욱 의원 아들? 당신이 지수 좀 케어해줘. 나 사고 현장 가봐야 되는데 여기 끝나면 너가 그 피해자 일하는 데 가서 사장 인터뷰 좀 해야겠다. 내가요? 경우는 지수에게 인터뷰를 맡기고 떠나고 선생님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지장은 없습니까? 언제쯤 취재가 가능할까요? 저 경찰한테 자기라고 말하는 사람 얘는 매니저고. 네. 근데 자기가 운전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매니저라고 말하는 중이었다. 아우 아니라니까. 보험회사 전화해봤니? 보험회사요? 보험회사 전화하면 첫 번째 질문이 뭐니? 운전 누가 하셨습니까? 그렇지. 피해자가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은 뭘 배달하는 거였습니까? 그야 당연히 치킨이죠. 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심하지? 자극적인 스토리를 뽑아서 섹시한 제목을 따는 거지. 이주수 기자라면 어떤 질문을 던질래?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모인 네 사람. 사고 나자마자 보험회사에 전화했을 때는 자기가 운전 안 했다고 했답니다. 너 뭐 하고 있어? 너도 취재했으니까 빨리 기사 써야지. 윤경은 지수의 질문을 칭찬하는데요. 아까 피해자가 꿈이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물어보신 겁니까? 자식 같아서 잔소리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지수도 첫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취재하라 그래서 취재했고 이제 기사만 쓰면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걸 물어본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데? 다음 날 내용이 다 똑같아. 노트북을 연 준혁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지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디지털 속보는 어떻게 된 거야? 단독 특종인데. 우리가 단독으로 올린 거 내렸다. 고수도 짱나면 어떻게 할래? 국장이 단독 기사까지 내려버린 상황.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빠르잖아. 어? 정정보도도 그렇고 국장이 무슨 천리안이야? 이지수, 네가 언제부터 사회부였어? 위아래 눈치 좀 살피면서 나대자.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다른 선배가 시켜서 한 걸 텐데 그게 지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어디 선배한테 입질이야? 한편 매일한국 나타난 뉴페이스. 역전의 용사들은 여기 다 모였네. 바로 사회부 부장 상규였는데요. 근데 네가 여기 웬일이냐? 편집국에 다 기어 나오고. 출장을 갔다 한국에 돌아온 상규는 기하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꼴의 부장이라고 선배한테도 꼭 말을 하다 말고 반만 맺는다. 보수도 오보도 뭐 수습이 수습질한 거지 뭐. 그거 괜히 책임지겠다고 다시 들춰볼 생각 말고 덮고 잊어버려. 왜 대답이 없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 선배를 무시하면 안 되지. 선배가 선배다울 때 얘기지. 우리 디지털 뉴스부 업무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라뇨? 5년 차 이상 선배들은 1시간 후에 회의실로 집합. 상황에 대해 전해들은 준혁. 이지수, 밤새 기사 쓰느라 잠 한숨 못 자고 출근했다며. 누가 수습 잔 데리고 나가 밥이라도 쪼까 먹이고 오니라. 같이 가서 먹자. 지수를 따로 불러내 밥을 먹이는데요. 꿈도 없이 게임에 빠져있던 한심한 청년 빌런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다.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건요. 차라리 물린 사람을 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쓰레기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데? 진심이요. 네 말 다 맞아. 난 막 엄청 큰 빚진 것 같고 미안하고. 준혁은 지수의 아버지 얘기를 해주고 곰탕을 아주 좋아하셨어. 그러시면서 뭘 써주셨는데 시였어. 젊었을 때 꿈이 시인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시인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아빠가 좋아한 거 곰탕 아니라고요. 선배 때문에 죽은 MBS 이용민 PD가 우리 아빠예요. 게임이 이런데 현실은 어떨까? 약자의 희생은 강자의 생존을 위한 밑거름일 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서야 지수의 행동이 이해됩니다. 이까지 곰탕 한 그릇으로 내 속 다 풀렸다고 우리 아빠한테 진 빚 다 갚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편 완전히 디지털 매일한국으로 독립하게 된 디지털 뉴스부. 디지털 뉴스부에서 따로 기사를 써도 된다는 것이요, 시방? 써야 한다는 거지. 우리 독자적으로 아이템 발제도 하고 취재도 해서. 하지만 사람들은 회사의 뻔한 속셈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이것이 독립 채널이요? 예? 광고 채널이지? 우리끼리 조회수 경쟁 붙이겠다는 것 아니야, 시방? 정말 좋아요와 기사 추천 하나하나에 인센티브 가격을 매기시겠다는 겁니까? 당연하지. 이 사실을 준혁도 선배들에게 전해 듣습니다. 기사도 쓰게 한다면 좋은 거 아니야? 기사는 뭔 놈의 기사? 한번 시험해 보면 되겠네. 준혁은 오히려 이번 기회로 지수의 글을 올려보는데요.
국장도 기사가 마음에 든다며 첫 기사로 올려보라 하죠. 야, 기사 좋은데 뭐가 문제야? 매일한국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건 결국 이런 좋은 기사밖에 없다니까. 어제는 단도까지 내려가며 따뜻하게 덮어주시더니 정 의원 쪽에서는 모니터 하겠죠? 운전자 바꿔치기는 오해라는 기사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그 괘씸해서라도 안 되겠다.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깝지 않으세요? 야, 요새 밖에서 높은 양반들하고 겸상하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마음 좀 예쁘게 쓰고 살자, 상규야. 그 입 조심하고. 준혁은 국장의 속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아지트로 갈게. 하지만 준혁은 일단 지수를 만나는 게 먼저였는데요. 디지털 뉴스부에 남겠다고? 하다 내가 치사하게 돈 몇 푼 뜯어내자고. 사직서야.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하고. 늦게나마 지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네 속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겠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면서요. 책임질 수 있는 것부터 책임지세요. 배고파. 그냥 1인 1닭 하자니까. 니네 회사가 뭐 하는 데라고? 출판사라고 했잖아. 맛있게 드세요. 웬일로 후라이드? 갑자기 아빠 생각이라도 났어? 오늘따라 되게 보고 싶네. 보고 싶어 왔다는 놈이 빈손으로 와? 나 회사 때려치우고 치킨집이나 할까? 잘린겨? 아우, 그런 거 아니야. 너 무슨 생각이 그렇게 복잡한지는 모르겠다만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살아. 정면 돌파하면서 살거라. 정면 돌파. 치킨에 뭘 묻히는 건 치킨에 대한 모독이다. 뻑하면 파업에, 툭하면 투쟁에. 좀만 수틀리면은 죽자고 정면 돌파니. 치킨에 양념 좀 묻혔다고? 그게 뭐 대수라고. 아빠 젊었을 때 꿈이 시인이었던 거 알고 있었어? 이지수가 이용미 PD 딸이라고? 이후 선배들을 만나 지수에 대해 얘기하는 준혁. 책임질 수 있는 것부터 책임지래. 형이 책임질 게 뭔데? 다음 날 윤경은 지수를 마주치고는 나랑 모닝커피 한잔 할까? 지수에게 준혁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아버지 얘기 들었어.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준혁이도 많은 걸 잃었다는 거. 사실 그 일이 있던 날 준혁은 딸을 데리러 가지 못했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딸이 큰 사고를 당했던 건데요. 부장. 네, 저 준혁인데요. 연두를 데리러 갔어야 했었거든요.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현 국장의 도움으로 겨우 수술을 시작할 수 있었죠. 수술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야,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떼먹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는 거야? 그렇게 준혁이 국장에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매일 일에 묻혀서 정말 숨도 쉬지 않고 살았거든. 결국 아이 엄마랑도 이혼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더라고. 진실이라는 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거랑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저 준혁이의 진심도 눈에 보이는 거랑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때 고의원의 청탁 명단은 친척의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정정보도를 딱 그 타임에 맞춰서 내보내냐고. 준혁은 선배들에게 찌라시 내용을 공유하고 매일한국과 민한당의 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음? 국장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 믿고 싶어. 그렇지만 찌라시가 항상 틀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긴 하잖아요. 더 걸리는 게 있어. 내가 국장 정정보도 들춰본 걸 확인했더라고. 아니 시방 국장이 회사 안에다가 안테나를 심어놨다는 것이요? 네. 우리가 오보를 다시 들춰보고 있다는 것도 다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네? 아마도 내가 직접 물어보려고. 국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진실을 묻는 준혁. 고수도가 아니라 고유섭이라는 거 혹시 미리 알고 계셨어요? 네가 볼 때는 어떤데?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 언론을 믿지 않는다? 수연의 추모 사이트에 올라온 한 글 때문이었습니다. 풍부한 취재 현장 경험과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약속하지만 온라인 별동대라는 미명하에 조회수 낚시에 동원됐고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키워드를 넣을 때마다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한국과 같은 언론사들은 이를 착취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매일한국은 디지털 뉴스를 이용해 논란을 잠재우려 하는데요. 온라인에서 생긴 문제는 온라인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매일한국에서 인턴 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온라인 미디어의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 디지털 매일한국을 발족시키고
저희 매일한국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여기에 지수가 썼던 기사가 이용당하죠. 페인포 개인의 자세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기 바라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결국 페인포 개인이니까. 그러자 큰 수를 던지기 시작하는 준혁. 금원기업 채용 비리 어때요? 이건 그냥 찌라시 아니야. 후속 보도가 안 나오니까 이런 찌라시가 도는 거 아니에요. 국장한테 내가 직접 허락 받아오면 되는 거죠. 바로 국장실로 향하는데요. 지수가 흥분한 준혁을 말립니다. 그날 밤 술이나 한 잔 사주시죠. 역사적인 첫 발제 회의를 하는데 그 준혁이가 고수도 오브라도 취재하겠대? 그런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던 국장.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겠냐? 우리 아빠가 좋아한 거요. 정확히는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다시 자기 입맛대로 또 고쳐서 올리고. 옛날에 선배가 쓴 기사도 그렇게 더럽혀졌겠죠. 그리고 6년 전 준혁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수. 그럼 우리 신문사 들어온 게 그냥 우연이었다는 거야? 매일한국인 거 알고 지원했으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난 아빠처럼 후라이드 치킨만 고집할 생각 없어요. 그냥 적당히 반반 섞어서 어중간하게 살아야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나 그냥 여기 매일한국에서 이렇게 살게 냅둘 거예요? 진짜 기자에 대한 꿈도 없이 밥벌이나 하면서 어중간하게 살게 둘 거냐고요. 뜨겁게 끓어오르라고 가르쳤다면서요. 나 진짜 기자 만들어줘요. 그제서야 선배의 시가 뭘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내가 아니라 네가 나 진짜 기자로 만들어준 거다. 두 사람은 오래 묵은 감정을 조금이나마 풀어냅니다. 수연 언니 위해서 선배가 하겠다고 한 일부터 확실히 하세요. 이게 진정한 포스팅이지. 수연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대체 누구라는 거야? 몸에 저것이 다 무엇이단가? 과연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드라마 허쉬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열정을 잃은 베테랑 기자 준혁과 밥벌이 수단으로 인턴 기자가 된 지수의 성장을 담은 이야기로 침묵주의보라는 제목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오피스물입니다.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만 이슈가 되고 조회수로 가치를 평가받는 언론사의 현실 속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진 기자들이 걸어야만 하는 길을 보여주는데요. 평범한 사람인 준혁이 진실을 파헤치는 모습으로 직업관에 대한 깊은 고뇌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드라마 허쉬는 기자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규직 전환형 인턴에 대한 내용 역시 담고 있어 사회 초년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 많고 다양한 유형의 인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staying out late, testing our fate, running away. We live for today, young and so bold, never get old. Screw what we're told, we can't be controlled. It's too late now, I remember everything,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and how careless